자, 첫 번째 챕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돈이 되는 발명과 특허의 관계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어디까지나 특허는 뒤로 하고 돈이 되는 발명을 위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발명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다고 해서 돈이 되는 발명이 특허와 완전 무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발명을 토대로 특허를 매개로 해서 비즈니스를 꿈꾸는 분들이실 겁니다. 즉, 발명으로 특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적어도 발명을 통해서 특허가 어떤 식으로 이제 기능하고, 또 이제 실제 이제 효과를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좀 아셔야지, 좀 더 내가 어떻게 발명을 접근해야 되는지를 쉽게 좀 체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돈이 되는 발명과 특허의 관계라는 주제로 이제 얘기를, 또 기본적인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허가 비즈니스를 유리하게 만드는 원리 다들 알고 어느 정도 개념은 잡으실 겁니다. 특허 있으면 당연히 뭐 모방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난 못하게 하는 거 하니까 내가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자, 어떤 발명을 했습니다. 발명을 통해서 특허를 받고 신제품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돈이 되는 발명이다 보니까 이 신제품이 반응이 좋아요. 사람들이 써보니 오, 좋은데? 와, 나도 사야지. 입소문 내고 막 사람들이 하나 둘 사면서 정말 시장이 꽤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진 거죠. 이 새로운 시장이 점차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더 모이고 시장은 확대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파리들이 꼬이게 됩니다. 아, 저 시장에 새롭게 생겼는데 저거 별로 어렵지도 않고 나도 만들 수 있어. 나는 더 잘 만들 수 있어. 모방품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모방품들이 이 만들어진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기껏 만든 시장이 이 새로운 모방품들에 의해서 경쟁자들에 의해 가지고 파이가 뺏기게 되는 거죠. 기껏 내가 고생을 해서 시장을 만들었는데 이 모방품들이 그걸 뺏어가면서, 심지어 나보다 더 잘 만들어서 이걸 대부분을 차지해가면서 나는 남는 게 없는 셈이 되는 거죠. 이럴 때 내가 만약에 특허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시장을 특허 울타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장은 내가 가진 특허 울타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특허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모방품을 해버리면 이 모방품들은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특허를 갖고 있는 나 스스로가 이 새로운 시장을 모두 독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냥 제품을 출시했을 때보다 내가 만든 발명으로 특허를 받고 그래서 제품을 만들면 그 만들어진 시장을 내가 모두 독차지할 수 있어서, 내가 만든 시장을 내가 아주 큰 이제 뺏기지 않고 크게 시장을 독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특허가 비즈니스를 유리하게 만드는 원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허 비즈니스는 모든 발명에 가능한가? 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비즈니스는요, 특허를 기반으로 시작되고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특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의뢰 신제품은 특허를 받고 특허로 모방을 받고 그래서 신제품 출시하자, 이런 생각이 고속도로가 만들어지지만, 의외로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이런 특허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마케팅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약간의 기술자 컨셉을 가진 분들은 이런 이제 신기술, 특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요. 약간 문과적인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은 일단 아주 잘 만들어진 제품, 잘 만들어진 포장, 그리고 대규모의 마케팅을 통해서 시장을 가져가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시장을 가져가는 것은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다만 우리 같이 좀 개인이나 또 영세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마케팅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특허라는 울타리가 상대적으로 되게 고맙게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허 비즈니스가 더 유리한 거니, 이 특허 비즈니스가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개인과 스타트업은 특허를 통해서 더 쉽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주제로 올게요. 모든 발명이 가능한가? 일단 특허를 받았다는 전제를 하겠습니다. 특허를 받았다는 전제를 해서 강하게 권리 범위가 형성되면 특허 독점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특허 독점이 됐다고 모두 상품성이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좋은 상품성과 특허 독점성은 별개로 이제 여겨집니다. 특허로 독점이 됐지만 지금 보시는 저 벤 다이어그램에서 교집합이 아닌 반대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부분, 특허 독점이 됐지만 좋은 상품성하고 무관한 경우에는 정말로 특허 등록만 되는 경우입니다. 강하게 특허 등록이 되긴 했지만 실제로 상품성이 없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는 아무리 특허 등록을 받아봐야 상품으로 만들어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좋은 상품성을 가졌지만 상품성은 좋으나 특허로서 독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내가 제품을 출시해도 특허 독점이 안 되기 때문에 모방이 쉽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같은 특허 울타리를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러면 특허 비즈니스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강하게 특허로 보호를 받으면서도 좋은 상품성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만 시장을 강하게 독점하고 특허 비즈니스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발명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특허 독점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 교집합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좋은 상품성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특허로서 독점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마케팅으로 강하게 밀어가지고 이거를 성공시킬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특허로 울타리를 만들 것인지. 그러면 후자의 경우는 이렇게 해야겠죠. 나의 발명을 특허 비즈니스에 유리하게 만들려면 내 발명이 보니까 되게 내가 보기엔 좋아요. 내가 보기엔 좋은데 일단 뭔가 조금 그래도 임팩트가 부족하다 느낄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좋은 상품성을 가지도록 기왕이면 발전시키면 좋습니다. 그냥 딱 보면 좋아 보이긴 한데 뭔가 좀 더 임팩트 있게 만들 수 없을까? 그러면서도 임팩트 있으면서도 특허로 독점될 수 있는 그런 임팩트 있으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품성을 더 좋은 상품성, 그러면서도 특허 독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발명을 옮겨오면 그러면 비로소 멀멀한 아이디어가 이게 상품성도 좋아지고 특허로 독점도 되면서 비로소 돈이 되는 강한 특허가 되어서 더욱 사업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상품성을 가지고 또 특허 독점을 가능하다면,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에서 교집합이 있다면 그때 비로소 돈이 되는 강한 특허가 가진 상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새로운 시장을 열기에 충분하고 특허 울타리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모방품들이 저 새로운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게 돼서 저 만들어 놓은 시장은 다 내가 독점할 수 있게 되어서 비로소 내가 들인 노력에 부합하게 저 큰 시장을 내가 다 가져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이용한 성공 비즈니스가 되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